이제 수시 전형에는 대략 이렇게 캐터고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얘기, 학종, 보통 학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말도 많고 살도 많아서 이거 뭐 금수저, 흑수저가 이걸 작성하는 기준 달라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 참 많은데 이게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이거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입학사정관 제도란 말을 쓰지 않고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입학사정관 제도는 이제 미국에서 그 제도를 도입을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진행된 걸 보고 했던 건데 이 미국에서의 입학사정관 제도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지역적 차별, 뭐 인종차별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발생된 거였고 우리나라가 그걸 도입했던 이유는 바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도입을 했던 거다 보니까 태생적 근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거를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한국식으로 이제 국산화시킨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하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행시키는 사람들을 입사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입사관들이 이게 단기직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교수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뽑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에 맞는, 우리 학교에 맞는 학생을 뽑는 거로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은 준비도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봅니다. 내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신은 교과죠. 교과, 비교과. 저는 비교과를 안 하고 활동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본 거 뺀 나머지 뭐 상 받은 거, 뭐 봉사활동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동아리 활동한 거, 독서 활동한 거,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각각 이 학생이 어떻게 평가해 준 거, 이걸 다 모조리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소서가 또 들어가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죠. 자기소개서. 흔히들 뭐 자소설이라고 할 정도까지 너무 뻥튀기 돼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최대한 짧게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가 되겠는데 줄여 자소서라고 하게 되고요. 보통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부 다 자소서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부죠. 학생부 그다음에 자소서 합쳐서 우리 이것을 서류라고 합니다. 서류. 그래서 서류 몇 프로 그다음에 수능 최저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전형이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서류를 요구하네 그러면 자소서 써야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소서를 만약에 쓰지 않아도 되는 학생부 종합이라면 서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학생부 몇 프로, 학생부 중에서 뭐 교과 몇 프로, 비교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서류 그러면 자소서는 꼭 써야 된다는 거고요. 자소서는 1, 2, 3번은 공통문항이라서 어느 대학이나 다 똑같아요. 현재로서는. 4번이 이제 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 많이 다르진 않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4번에다가 제가 독서한 거의 내용을 이제 좀 3권 정도 쓰게 돼 있고 뭐 또 어떤 학교는 뭐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또 어느 학교는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4번은 대학별로 조금씩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1, 2, 3번 다 공통문항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에서 오로지 내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그러면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학생부 종합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일부가 차지하는 거고요. 이거는 학생부 교과만 봅니다.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컷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학생부 교과에서 요구하는 내신이 훨씬 더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는 공부만 한 거예요. 다른 활동 별로 없어요. 독서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전교 1등이에요. 그럼 그 학생은 학생부 종합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겠죠. 비교과가 없으니까. 근데 그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가 대부분 인기학과나 인기대학들은 컷이 있어요. 수능 컷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수능 공부 또한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거 또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그 뭐든지 조금씩 다 잘하는 학생들, 조금씩 다 갖춰줘야 되는 거. 근데 학생부 교과는 오로지 공부만 학교 시험만 잘 본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고요. 논술은 글자 그대로 논술입니다. 본고사예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대학별 고사가 되게 되는데 물론 이게 학교 자체에서 출제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우리 애는 이 지원 학생은 뭐 몇 번을 풀었고 몇 번에서 또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붙었다 떨었다 이런 얘기를 유의미한 자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왜 붙고 왜 떨어지지 솔직히 잘 몰라요. 좀 이렇게 깜깜이
다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이제 대신 대학들은 이제 기출문제를 다 이렇게 출제했던 걸 다 이제 발표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알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논술을 이과는 이제 수리 논술, 문과는 이제 인문 논술을 보게 되는데 이과 쪽에서도 일부 의대는 인문 논술을 같이 봐요.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카톨릭 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는 윤리 논술을 따로 봅니다. 거의 해보고 한양대도 뭐 봤다 안 봤다 하지만 한양대도 이제 문학 쪽으로 해서 인문 논술을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인문 논술 쪽도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를 하려면 좀 이제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데 이 논술이 가장 일반적으로들 많이 지원들을 하는데 뽑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논술이 뽑지는 않는데 뽑는 대학은 많은데 인원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얇고 넓게 퍼져 있는 게 바로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재수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에서 가장 많이 응시들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 논술입니다. 그리고 이 또 논술 대부분 논술 100%보다는 내신이라든가 학생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 30, 40% 정도 되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학생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경우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내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비교 내신. 자,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3수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미 고등학교 졸업한 지 2년 이상 지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의 내신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술에서 논술 점수를 받은 걸 보고 그거로 내신을 매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 내신을 하죠. 그래서 보통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험 본 학생들에게 솔직히 내신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점수가 지금 그대로 실력도 아닐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보고 논술은 80점이다. 그럼 80점에 맞는 내신을 주는 그런 비교 내신도 적용되는 경우가 바로 이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걸 많이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나이가 드는 N수 이상, 3수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적극 또 활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적성이라는 거는 논술을 객관식으로 보는 건데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사지선다랑 오지선다로 보게 되는데 국수형 또는 그 다 보지는 않고 그중에 2개만 본다든가 또 다 보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그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본 거세요. 대학교에서 이 전형을 보통 논술하고 학생부 하지만 이 적성까지 같이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적성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서 가장 높은 대학은 가천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가천대가 이제 사회적 백분위로 따지게 되면 이제 국광숭세단이라고 하죠. 국민대, 광운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국광숭세단 이상의 대학에서는 적성으로 뽑는 대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성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수능이 좀 떨어진 점수가 좀 안 나온다거나 논술도 뭐 수리 논술이나 인문 논술 자신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통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략적으로 이거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천대가 그렇다고 낮은 대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특정 학과, 가천대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또 적성으로 뽑는 대학이 한성대라든가 이런 이제 적성에 맞는 자기가 좋은 대학에 있는 걸 지원할 경우에 이 적성이라는 바로 이 시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그 논술일에서요. 그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직어국이라고 하죠. 지방거점국립대학인데 경북대학이라면 뭐 지방국립대 중에서는 최고죠. 거의 뭐 부산대도 최고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근데 일단은 거기는 이제 논술 대신에 AAT라는 시험을 따로 봐요. 논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경북대학교가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발전을 시키고 있고 그런 거 과목은 역시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떤 유형이다라고 다 그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이 논술이 제가 이제 질문 받는 게 이제 이걸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말고 좀 우리 애가 좀 성적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좀 더 밑에 대학으로 논술 보는 대학이 없나요라는 질문 제가 가끔 받습니다. 논술은 대부분 수도권 이내 대학에 집중돼 있어요. 지방에서 보는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을 벗어나는 데서 논술을 보는 대학은 경북대하고 부산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울산대가 있는데 울산대 의대만 논술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울산대가 포함시킨다면 세 학교를 제외하고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논술을 보려면 일단 수도권 이내 대학에 지원하는 거고, 어차피 수시 지원이 자기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로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정시로 가면 되는데 굳이 뭐 두 번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논술을 포함한 수시는 자기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만약에 여기다. 그럼 보통 한 단계 좀 높은 데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자기가 좀 기준으로 나 수도권 안 될 것 같아 한다 하더라도 논술에서 수시에서는 그 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 보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정시로 안 되는데 수시 지원해도 될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거 자기에게 뭐가 맞는지 하나 필요한 거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 마지막으로 좀 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실기 위주하고 실적 위주가 되는데 이게 그 실기 시험이 있어요. 근데 뭐 예체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긴 건데 그 소프트웨어 전형이라고 있어요. 보통 SW 전형이라고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전형이 실기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적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 실기 위주는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검증하는 거고요. 실적 위주는 상 받은 게 있느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이게 보통 전형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상 받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한 3개 이상 정도 있다면 충분히 이건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거 한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경쟁자가 많아지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실기 위주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대학 쪽에서 준비해 놓은 어떤 자료를 갖고 검증을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좀 관심이 있다는 경우에 확인을 해 보시고 얘가 실기 위주가 좋은지 실적 위주가 좋은지 해서 그 전형을 결정하셔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 된다는 거. 자, 일단은 수시 정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시가 좀 길죠. 자, 깁니다. 지금 머릿속에 우리 애가 어디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솔직히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거 많아봐야 2개입니다. 그죠? 3개까지도 뭐 가능할 수는 있어요. 적성 지원이면.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수시 70으로 뽑고 정시 30으로 뽑는다고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할 때 수시의 기회가 훨씬 더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실상 수시의 전형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70%가 오롯이 자기한테 다 기회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전형에 해당되는 것만 자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학생이 내신만 좋아요. 이 학생 논술 자신 없어요. 그럼 내신만 쓴다. 이 학생은 지금 5분의 1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70%의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수시 70이니까 수시도 다 대학 가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되겠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수능 갖고 뽑으니까 그 30%의 기회가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다고는 하나씩 쓸 수 있으니까 다. 물론 그런 경우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수시만큼은 70%가 자기한테 다 기회가 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전략적으로 이 중에서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를 지금 고1부터 어느 정도 애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모의고사도 보고 내신도 볼 거잖아요. 어느 정도 손을 잡아 가시고 미리 정해놓고 가지 마시고 아이에게 맞는 거를 골라서 학생이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개념을 잡고 가주셔야 되고,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이걸 보신 분이 아버님이신 경우라면, 어머니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이 팔자 들어가는 학번에 다녔었던 분들이 다니실 때 대학의 서열하고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의 대학의 서열은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요. 저도 이제 팔자 들어가는 학번인데 그때 뭐 중앙대는 딱 중간이었어요. 딱 진짜 중간.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서열 중앙에서 굉장히 높아요. 상위적백분이 3%대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고, 솔직히 다닐 때 뭐 세종대나 홍대 그때 막 우스갯소리를 뭐 국자 들어가는 대학은 좀 이렇게 약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막 그랬던 때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지금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지금 국자 들어가는 대학들, 건국대, 동국대가 상당히 높아요. 옛날이 아닙니다.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의 서열의 기준하고 맞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서열, 막말로 서연고는 뭐
탑이죠. 아직도 여전히 서영은 탑인데 그 밑으로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그 한양대, 서성한, 그다음에 이준경 외시 보통 이렇게 얘기해. 이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준경 외시 무가 이거 구별해서 말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동, 홍숙,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광숭세단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대, 광운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요까지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단국대학교가 이제 저기 그 한남동에 있다가 죽전 내려가면서 조금 밀린 감이 있긴 있으나 단국대 같은 경우도 역시 현재까지는 수도권의 대학에서 주요 대학에 다 포함되어 있는 대학들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대, 인하대도 결코 빠지는 대학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학과별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간격차가 좀 커요. 인하대 같은 경우 전자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경희대 수준까지 다 올라가 있지만 또 나머지 과도 안 그런 과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포함을 안 시킨 거지만 또 어쨌든 이런 대학의 서열이 좀 다르고 카이스트도 있고요, 그죠? 카이스트도 있고, 한국 그 이제 과기대, 서울과기대도 상당히 좀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금이 좀 싸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뭐 반값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있다 보니까 대학의 서열은 상당히 좀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어머니 아버님이나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는 서열은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거. 그걸 좀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옛날 거 고집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소통하시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도 아이들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대학은 아이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보조 역할 해주시고 아이의 적성에 맞게 물론 대학 중요하죠. 대학 중요하지만 서울대만 권해서 애가 원치도 않는 뭐 농대를 넣는다던가 이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들이 원하는 과 위주로 해서 그냥 이거예요. 애가 잘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럼 이 좋아하는 거를 이룩할 수 있는 과가 뭐냐, 그럼 그 과가 가장 잘 돼 있는 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학 과는 아무데나 가도 돼. 대학 중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는 또 다시 또 뭐 반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취업할 때 곤란을 겪는다던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인생은 아이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애가 가장 잘하는 거 골라서 전략 짜 주시고 발품 파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편하게 그리고 좀 쉽게, 되도록 쉽게,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입시입니다. 말씀드린 건데 보시고 여기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저희 2편이 또 3편, 4편, 5편 나오고 또 이제 나올 때는 좀 심화로 들어가서 학생부를 판독하는 방법 요걸 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